안녕하십니까.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원로와의 대화, 오늘은 강경숙 선생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먼저 자리를 해주신 강경숙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강경숙 선생님과 세 분의 패널과 함께 대담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강경숙 선생님의 발자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은 1961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학과에서 입문을 하셔서 64년에 이조 분청사기 연구라는 해방 후 최초의 석사학위 논문을 시작으로 해서 학문을 본격적으로 특히 한국 분청사기 연구에 본격적인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들을 양성하셨고 한국미술사학회 회장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학회에서 학술 활동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여러 업적들은 우현학술상 그리고 우경저술상 등을 수상하면서 높이 평가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저서인 분청사기 연구, 한국도자사, 그리고 한국도자기 가마터 연구와 같은 기념비적인 학술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여러 가지 행보들은 오늘 세 분의 패널들이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세 분의 패널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이혜령 선생님께서는요, 강경숙 선생님의 지도 아래 석사 학위를 마치시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9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지금 한국의 주요한 도자기 관련 연구를 기획하시고 연구를 선도하고 계시는 박물관 내부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박경자 선생님께서는 충북대학교 학사와 석사, 박사를 이어서 강경수 선생님의 그야말로 성골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수 선생님의 학업인 분청사기 연구를 이어서 지금은 또 한국의 분청사기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로 활동 중이십니다. 김윤정 선생님은 강경숙 선생님과 석사 시절 인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려와 조선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근대 시기로 확장한 도자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히 국내 한국 도자사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비교 도자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 대담과 강경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분청사기 연구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또 시점 또 어떻게 이제 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실은 제가 1962년에 이제 이화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해 이제 또 박물관 조교도 또 됐어요. 실은 이제 사학과 조교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학과 조교는 괜히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적한 박물관 이제 그 조교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뭔지 좀 목표가 있었으면 나는 사학과 조교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는지 모르는데요. 뭐 그런 그 욕심은 또 이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박물관 조교가 하는 일이 그때 지금 그 이화대학교 그 미술대학이 건축이 되면서 반은 박물관으로 하고 반은 미술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물관이 제대로로 전시실이 건축이 된 시설이 된 이제 그런 데였죠. 그래서 이제 조교가 하는 일이 아침에 이제 쉬었다 문을 여는 일, 그 다음에는 쭉 한번 둘러보는 일,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쉬었다 문을 이렇게 딱 눌러서 쭉 아마 손으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리는 일. 그 다음에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전화도 좀 받고 이제 이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교가 돼서 첫날 박물관을 이제 가서 샷다를 올리고 쭉 이제 한번 이제 둘러봤죠. 이제 내가 책임이 좀 무거울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해서 아마 열심히 봤을 거예요. 근데 뭐 다 아시다시피 이화대학은 그 도자기가 많은 이제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쭉 보느라니까 백자, 뭐 청자, 뭐 이거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분청사기 장을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도자기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혹시 그때 제 세계관이라는 건 뭐 일본 정도 고작이었던 모양이에요. 저거 일본 도자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 앞에 가서 딱 봤더니 15세기 조선시대 그리고 그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뭐지? 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그래도 명세기 사학과에서 4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자기 나라 15세기 도자기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실은 제가 대학원을 갈 때는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학부에서 서양 미술사는 배워본 적도 없어요. 단지 그때 연세대학교 교수셨던 조의설 선생님께서 이제 와서 그 서양 고대사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希腊 로마사 강의를 하시는데요. 너무 재밌게 들은 거예요. 또 강의도 잘 이제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양 고대사는 서양 미술사, 고대 미술사를 몰라서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조이슬 선생님은 미술사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물론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希腊 로마사를 이제 전공하자면 미술사를 먼저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혼자 이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제 학부 졸업 논문으로는 그때는 그 졸업 논문이 상당히 학교에서 강하게 이제 했죠. 그래서希腊 노예 제도사라는 거를 해서 이게 말도 참 안 되죠. 그때 이제 주로 이제 일본 책을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학사 논문을 이제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서양 미술사를 전공을 한다고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2달 후인가 1달 후에 이제 제가 박물관 조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청사기가 이제 나한테 그런 아주 이색적인 이런 도자기로 이제 비춰진 거죠. 그래서 그 충격으로 제가 더 생각도 안 하고 그 길로 사학과로 갔습니다. 학과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서양 미술사가 아니라 한국 미술사로 전공을 바꾸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과에서 그럼 그렇게 해라. 그때 참 옛날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 미술사를 전공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 미술사에서 뭐를 하겠느냐 그때 이제 이출란 선생님이 이제 과장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그 분청사기 어쩌고 이런 말까지는 안 되고 제가 아무래도 우리 거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청사기를 공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분청사기가 저한테 한 대 딱 내린 거예요. 그냥 띵 이제 한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분청사기하고의 이제 첫 만남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자기 문화도 모르면서 도자 문화도 모르면서 그래서 서양을 한다, 서양 미술사를 한다. 막말로 웅댕이에 뿌리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이제 하는 자책감도 들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청사기를 처음 만났고 또 바로 그 길로 이제 그 전공을 또 바꾸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이제 공부를 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실은 다 일본인들이 쓴 이제 그런 글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해방 후 소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어는 몰라요. 근데 이제 급한 대로 지 어머님이 이제 그 번역을 해주시고 또 저는 또 이제 급한 대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분청사기를 공부하게 된 이제 시기 또는 그 동기 또는 뭐지 그렇게 됐습니다. 좀 우습죠. 네. 그 선생님이 이제 분청사기 공부하시게 된 계기는 저는 좀 한 번은 선생님께 들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도 뭔가 이렇게 감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선생님한테 석사 논문을 지도 받으면 선생님을 뵌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선생님께 이런 또 질문을 드리게 돼서 되게 영광인 것 같고, 그래서 당시에 저는 이제 딱 궁금했던 게 선생님이 딱 군청사기를 보시면서 이거를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자료도 찾아보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1960년대 우리나라 그 한국미술사나 한국 도자사에 대한 어떤 연구 성과가 거의 없을 때여서 당시에 그런 분위기나 네, 선생님이 어떻게 그 시작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1960년대 초라고 하면요, 우리가 그 6.25 동란, 1950년에 6.25 동란을 6.25 한국전쟁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요새 그렇게 쓰는 이제 얘긴데요. 하여간 그러고서는 이제 정부가 부산으로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휴전 협정이 맺어지면서 1953년에 서울로 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중2 때에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했던 이제 시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나라가 이제 어수선했지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던 와중에 아마 국립박물관, 지금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지만 이제 규모가 커져서 그때 그 국립박물관도 지금의 그 덕수궁 자리에 이제 안착을 하고 거기 자료들 다 이제 전시도 하고 이렇게 좀 안정이 돼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2년 제가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대로 국립박물관이 조금 더 체제가 안정이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한국 도자사라는 개념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뭐 도자기에 대한 감상이나 좋은 도자기들을 보시는 이제 이런 그 호사가들 또는 또 미학자들 또는 뭐 최순호 같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뭐 형성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불청사기에 대한 인식 수준은 뭐 상당히 격이 있었지 않았나, 뭐 높다라기보다는 격이 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1962년 또 1960년대 초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제 경험으로는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 발굴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 건지 싶습니다. 1963년에 그 광주 충효동 발굴을 이제 했습니다. 한 달간 했습니다.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런데 진홍섭 선생님이 이제 이화대학 박물관 이제 관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저는 1962년에 조교가 됐기 때문에 관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김자경 선생님 부분이셨던 신영구 선생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석이었어요. 그래서 이화대학에서도 이제 상당히 다급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조교 혼자가 달랑 사무실에 있으니 그 큰 재산을 이제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냥 겨우 샷다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진홍섭 선생님을 사학과 교수로 이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직을 관장으로 내셔서 63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홍섭 선생님하고는 63년부터 제가 이제 그런 제자의 그 인연을 이제 맺게 됐죠. 자, 하여간 그때를 1963년에 박물관이 발굴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선생님께 졸랐어요. 거기 좀 갈 수 없겠는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보라고 그러시더니 최순호 이제 미술 그때는 이제 부가 아니고 과였죠. 미술과 과장이셨는데 최순호 선생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쫓아갔죠. 쫓아가서 6월 달부터 6월 한 중순 때부터 7월 중순까지 한 달간 이제 그 발굴에 참여를 했던 건데요. 아마 그것도 제가 평생
분청사기를 공부하게 된 또 좋은 그런 그 배경이라 그럴까요? 또 그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또는 그 충효동은 나하고 이제 그렇게 첫 이제 그 인연을 맺게 됐고, 저는 어떤 때 가만 생각하면 제가 아마 500년 전에 분청사기를 만들던 장인의 딸이려나 아마 그 부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이제 뭐 불교로 말하면 전생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분청사기는 뭐 남편 이상의 저하고 평생에 메이트인 거예요. 그리고 분청사기는 아무 말을 안 해주지만 딱 보면 벌써 많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아마 여기다 미술사 공부를 하시니까 아마 어떤 작품을 보면 그런 거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분청사기여서 저는 지금까지도 이 분청사기가 도대체 뭐지? 그게 뭐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말은 이렇게 하고 내가 분청사기 장인의 딸이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까지는 하면서도 아직도 그러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수준이라는 말씀, 그래서 하여간 이제 이 충효동 가마도 발굴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했으면 해요. 여기 지금 이혜령 미술부 부장이시죠. 또 이제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겨우 인킹하는 거예요. 파편에다가. 근데 그 6월부터 7월이라는 것은 지금은 장마철이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지만 그때는 뭐 거의 그 장마철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하루 왔다가 또 한 2, 3일 왔다가 또 며칠 왔다가 막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됐는데요. 그러니 그 파편을 씻어서 말을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파편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인킹을 한다는 게 요즘 같아서 또 뭐 인킹도 좋지도 않고, 제가 먹을 막 갈아가지고 그 먹을 이제 그 펜에다 이렇게 먹물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번져서 나중에 김영원 선생님이 그거 뭐 인킹한 게 엉터리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마르기도 전에 또 막 갈아가지고 먹을 갈아가지고 썼으니 그것이 선명할 리가 없었죠. 하여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발굴 단원은 물론 최순우 선생님이셨고, 그 밑에 이제 정양무 선생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김정기 선생님, 그 다음에 김동현 선생님, 이제 다 이런 쟁쟁하신 분들이셨어요. 자, 그런데 김정기 선생님만 그래도 일본에서 사지 발굴의 경험이 있으셨지 아무도 발굴 경험자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은 전혀 그 유적 발굴이나 유적 조사에 끼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최순우 선생님도 그런 경험은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발굴을 한다를 하는데도 가마유구는 못 찾은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그 보고서를 보니까 퇴적층 일부가 막 63년에 발굴 때 이제 했던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퇴적층 일부를 이렇게 허물고 조사를 하니까요, 무지무지한 도편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나오는 박쥐, 조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요, 매일매일 놀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거 뭐 다들 얼굴이 이렇게 환하죠. 그런 즐거운 도편들을 보니까요. 특히 이제 최순우 선생님은 이제 그 기타를 이렇게 앉으셔서 이제 생각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어떤 포즈였나 하는구나. 아마 최순우 선생님을 아시는 분은 좀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판국이었는데 가장 이제 관심을 두었던 것이 이제 그 제기, 보계준, 작하는 그 제기들이었습니다. 그 제기들이 막 나올 때는 전부들 또 이제 환희를 하고 즐겁고 이제 이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저는 이제 막 정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고 현장을 못 나갔는데요. 뭐 정양호 선생하고 최순우 선생님 두 분이 뭐 시시시 하시는 거예요. 뭐 비밀이.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 섬자가 들어간 거 파편을 하나 딱 이제 그 찾으셨대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더 섭섭한 게 한 달간 같이 발굴을 했는데 저한테는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계는 또 이렇게 비밀도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이제 잠깐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런 참 차 발굴을 하고 나고 이제 했더니 약간의 이제 관심들이 갑자기 유발이 된 거예요.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광주 도마리도 했죠. 또 그 다음에는 강진도 또 했죠. 또 그 다음에 유철리 쪽도 가서 좀 이렇게 트렌치도 놓고 했죠. 그래서 갑자기 억눌렸던 그 관심도가 어느 날 63년, 64년, 65년 이때 폭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혼자 이제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저 한 자락 이렇게 깔아줬고 또는 그 발굴은 미숙했고 또는 그 나온 파편의 해석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똑똑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도자사 연구의 첫 걸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길게 설명이 돼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중간에 잠깐 박 선생님 질문하시기 전에 갑자기 궁금해진 게 하나 있는데 한 달 동안이나 발굴장에 계신 거면 그 60년대 다 큰 딸이 한 달 동안 외박을 한다고 하셨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셨는지가 갑자기 너무 궁금해져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은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너 남자들만 갔는데 혼자 가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없고 저도 또 다 남자분들만 갔는데 혼자 간다라는 왜 이런 부담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철이 덜 들었다고 할까 또 아니면 그냥 다 소위 남자로 보지는 않고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배워야 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질문과 함께 우리가 머물렀던 것이 그래도 그 동네 이장집이 돼가지고 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방도 이렇게 있고 따로 이쪽으로 해서 방 둘. 그러니까 배청이 있고 큰 방, 작은 방,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또 방이 상하고 위아래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다 내주셨습니다. 방 둘을. 그래서 한 방은 넓어서 뒤쪽으로는 다 남자 선생님들이 주무시고 저는 이제 그래도 여자라고 한 방에서 잘 수는 없는지라 이쪽 또 하나 앞에 방에다가는 발굴 도구하고 뭐하고 잔뜩 이제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잘 자리는 사실 없어요. 거기 책상 밑에 발을 반쯤 넣고 그냥 이러고 이제 잤던 이제 그런 기억입니다. 그래도 뭐 한 번도 어떤 일도 없이 잘 간다고 발굴을 하고 잘 올라왔습니다. 네.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제 질문이 뭔지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 1963년에 충효동 발굴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해인 1964년에 이조 분청사기 연구라고 석사 논문을 쓰셨고 1985년에 분청사기 연구로 박사 논문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두 편의 석사 논문하고 박사 논문이 한국 도자사학계에서는 최초의 논문이라는 상징적인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에는 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61곳의 가마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셨는데 이제 63년에 그 충효동 경험이 기폭제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 세대만 해도 다 디지털화된 보고서를 1차 자료로 하고 그리고 문헌 기록도 마찬가지인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는 선생님의 소회가 어떠실까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또 해야 하겠는데요. 여기 지를 내용에는 도전의 상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저는 도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분청사기가 너 빨리 와 나하고 놀아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청사기 그래
어디서든지 보면 이제 즐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즐겁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다 이러고 조은정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즐겁지 않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도전 정신이라고 하기보다는 분청사에 푹 빠져서 미쳐서 미쳐서 정신없이 공부를 했다. 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상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바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실은 제가 62년에 박물관 조교가 되고 67년에 이제 아이를 첫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 박물관 조교를 이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쯤 횟수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아이들을 그다음에 이제 셋을 길렀습니다. 뭐 두문불출하고 이제 집에서 애 셋을 기르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랬는데 물론 이제 도와주는 사람도 있기는 했지만 이제 그랬는데 그때요 74년에 각 대학이 대학교 2학년이 되면 필수 교양으로 한국사, 그러니까 한국 문화사를 필수 교양으로 하라는 이런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안 된다. 아마 이제 이런 데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대학에서 그 2학년을 80명씩 자르다 보니까 15코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15코스 강사를 어떻게 다 구합니까? 그래서 뭐 나까지 집에 있던 사람까지 이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4년에 또 우연히 이제 강사로 이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두 강좌를 하래요. 그래서 아유 나는 두 강좌 못해. 두 강좌씩을 하려면 집에서 이틀씩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아직 막내가 3살쯤 됐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강좌만 했었는데요. 하여간 그게 이제 2년이 돼서 그 후 이제 몇 년을 이제 강사를 했죠. 그래서 한국 역사는 이제 고대부터 지금 그 근대까지를 맨날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제 같은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지 지루해요. 의미도 없어요. 강사로 들락날락하는 것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겠다. 뭐 내가 이거 해서 뭐해? 이제 그랬는데요. 그때 마침 사학과 과장인 김경태 선생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그때 이제 변영섭 선생도 같이 강사를 했는데요. 둘을 보더니 내가 대학원에서 미술사 코스를 열어줄 테니까 박사과정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하셨어요. 저는 요구한 적도 없고 박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가만 보니까 꼴상을 보니까 뭘 좀 할 것 같이 생각을 하셨든지 이제 그러신 거예요. 이제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81년에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험도 참 까다롭어요. 그럼 막 이제 시험을 쫙 치는데 역시 제일 걸리는 게 영어에서 걸리더라고요. 영어를 수십 년 안 했으니 영어가 뭐 단어도 다 잊어버렸지요.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 시험에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박사과정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영어 성적이 형편없으면 이제 포기하려고요. 그러고서 이제 몇 점인가 봤더니 70점이 카틀 나셨는데 68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1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2점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좀 영어 공부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81년에 이제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이제 재미있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뭐를 논제는 물론 분청사기인데 내가 석사 논문 20년 전 석사 논문을 쓸 때 같이 일본 사람들이 쓴 글만 쭉 보면서 그거를 그저 소화하면서 내가 뭐 조금 무슨 분청사기 편년 또는 뭐 시기 구분 이런 거 좀 해놓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정말 논문을 쓸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충녀동 발굴을 한 경험이 있길래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가서 정양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그게 보고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 하니 제가 보고서를 쓰게 자료를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제가 자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제가 그걸 인용을 해서 학위 논문을 쓰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정 선생님이 좋아 이제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싸들고 이제 몇 번 한 며칠 들락날락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은 박물관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딱 이제 그만 오지 말아라 하는 게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랬지? 이러고 이제 봤더니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그 안에서도 공부하는 사람을 길러야 하지 바깥 사람은 왜 기르겠느냐 이런 이제 방침이라 그럴까 그런 의견이 이제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야 이거 그거 갖고서 좀 잘 좀 편하게 공부를 해볼까 했는데 이제 그것도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에 그러면 내가 현장 답사를 해야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현장 답사를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택한 것이 경기도 광주였습니다. 광주는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올 수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저도 이제 학교 간 다음에 이제 점심 요리를 좀 싸들고 갔다가 애들이 이제 학교할 때쯤에 집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광주를 뭐 들락날락 뭐 수없이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광주를 뭐 쭉 제가 혼자 찾아낸 것이 아니고 이미 윤용희 선생님이 거기를 다 백자가마를 300여 거 거의 되는 거를 다 섭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석사 논문을 성균관대학에서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들고 그 선생님이 다니는 데를 들고 이제 저도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관심은 이제 분청사기죠. 그럼 백자가마터에서 나오는 분청사기가 한 10곳쯤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백자와 분청사기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뭐지? 이러면서 또 들락날락을 또 생각하면 또 가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그 번천리예요. 번천리에 딱 갔더니 분청하고 백자가 딱 붙은 두 편이 수집이 되는 거예요. 어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또 그러고 또 막 이랬는데 하번천리예요 지금은. 거기를 갔더니 동네 사람이 저기 밤나무 숲속에 뭐 이런 상업파리가 많다 이거예요. 거기 가보래요. 그래서 동네 분이 가르쳐줘서 또 같이 갔죠. 그랬더니 밤나무가 막 무성하니까요. 좀 뭐 참 찾기는 어려웠지만 주로 갑발 파편이 산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발이 뭐지? 그 다음에는 분청사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청사기는 갑에 넣어서 제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품질이 썩 1등 품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갑이 뭐지를 또 피느라고 또 가고 했는데 어느 날 갑발 제가 이제 논문에도 그걸 소개를 했습니다만 갑발에 접시 구연부가 쫙 붙은 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고 갑발에서는 백자를 걷고 분청사기는 포기해서 한 가마 안에서 동시 변조를 했구나. 그러고서 나니까 세종실록 지리질에 벌을천 상품이라고 한 것이 바로 여기구나. 그리고 아주 너무 이제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벌을천 그 하번천인데요. 거기에 가 역시 세종 때에 윤봉이 와서 210개의 백자를 요구했을 때에 아마도 그 가마에서 백자를 뽑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직도 굳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또 더 이제 그 연구를 하시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대답에 좀 그런 것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주 일대를 다 답사를 하고 봤더니 자 이제 이건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좀 용기가 생겨가지고 충청도 쪽으로 이제 나섰습니다. 그래서 충청도에 이제 몇 번,
그때 이제 한참 충청도가 개발이 돼가지고요. 뭐 그냥 온 그 연기군 일대가 다 그냥 파헤쳐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마터는 막 그냥 아무 때나 막 파편만 보고도 조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연기, 공주, 이제 그 학궁 이쪽을 좀 다니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전라도 쪽으로도 좀 나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경상도도 나갔는데요. 한 61곳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뭔지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서 그 자료를 다 소화할 수도 없고 버겁기도 했고, 그리고 답사를 갔다 올 때마다 그 파편을 씻어가지고 집에 토체에다가 신문지 위에다가 그거를 펼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가도 뭐 식탁 옆에도 안방에도 뭐 있고 또 거실에도 이제 사금파리가 이제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식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했다는 것을 지금도 이제 감사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사금파리들을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론화를 시킬 것이냐 이제 하는 고민을 시작을 했죠. 사금파리 지표수습입니다. 뭐 전혀 뭐 이렇게 허미로 판 일도 없어요. 허물어져서 뭐 이렇게 무슨 장마철 이후에 뿌리가 이렇게 돼서 무너졌다든지 하는 거 외에는 제가 호미를 들고 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조사에서 얻은 도편이 과연 그 1차 자료로서 그 입론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이 어떤 그 자료로서 성립이 될까 하다가 제가 고민을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충청도 거가 전라도하고 섞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전라도가 또는 경기도하고 섞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지역 특색은 찾아낼 수 있겠다. 그리고 쭉 펴놓고 봤더니 정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경상도가 좀 다르고 전라도가 좀 다르고 충청도가 좀 다르고 경기도 또 광주가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혼자서 누구한테 의논 드리는 사람도 없고 또는 의논하겠다는 또 그런 생각도 왜 못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걸로 한번 해보자. 그 일종의 도전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씩 이제 그 편년을 이제 해보려고 언제 제작이 됐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문헌 기록들도 있고 또는 그 왕조실록 기록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놓으면서 실물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한 것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됐는데요. 자, 그것이 참 논문이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서들 참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몰라요.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3불 김올영 선생님이 하셨고 그다음에 정양화 선생님 물론 들어오셨고 진 선생님하고 최숙현 선생님이 이렇게 5분이 형성이 됐는데요. 아무도 이렇게 쓰면 안 돼라고 하신 말씀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3불 선생님이 이제 그래도 제 논문을 많이 읽으시고 고민을 해주셨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래서 이제 85년에 이제 뭐 학위를 주길래 학위를 받고 또 일지사에 있는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성대 사장님이 그걸 보시더니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그게 군정사기 연구라는 책으로 86년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얘기도 너무 장황해서 또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면서도 되게 학문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굉장히 지혜롭게 매 순간 현명하게 풀어나가시는 게 너무 느껴지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군청사기 연구로 발간하시고 나서도 3년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도자기 개설서인 또 한국 도자사를 발간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도자기 관련 총 11권의 저술을 끊임없이 정말 지치지 않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그 선생님의 그러니까 박사학위 이후에도 그 지치지 않는 열정, 힘이 무엇인지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실은 이제 81년에 이제 대학원대를 가서 공부를 하니까요. 홍익대학 또 무슨 국민대학
또는 심지어는 서울 여자대학에서까지 이제 강의 부탁이 와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강의한 건 물론 홍익대학이었죠. 그때 이제 안 선생님도 계시고 그때 이제 김리나 선생님도 계시고 했는데 아마 도자기 쪽은 할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여기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슬라이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슬라이드 또는 뭐 책 복사한 거 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는 요만한 카드 노트를 카드 노트가 이제 딱딱한 거 좀 요만한 거죠. 이거를 이제 적어 갖고 가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뭐 이제 카드를 썼어요. 근데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카드를 사용을 했더니요 참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보니까요 참 불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그냥 무슨 유인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강의하고 뭐 슬라이드 좀 배워주고 이렇게 이제 끝나고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걸 책으로 만들면 참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이 한국 도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지고 강의를 수십 번 하니까 머릿속에 쭉 그게 좀 외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년도 안 걸려서 이제 쭉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거를 또 그래도 일지사하고 인연을 맺었으니 가서 좀 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은 몇 년 전에 정양모 선생님한테 개설서를 부탁을 했었대요. 근데 너무 글을 안 갖고 오셨다고. 근데 뭐 너 같은 애가 그거를 했어? 뭐 이런 식이셨어요. 실은 등청사기 책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절 보고요 그냥 놓고 가래요. 그래서 그냥 또 놓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 일주일쯤이 지나서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를 출판해 줄 테니까 빨리 와서 계약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성재 사장님이 참 꼼꼼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 그 각주단과하고 또 이 참고문헌까지를 다 검토를 하시고서 이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에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책이 그래도 효자 품목이래요. 이것이 계속 초판인데 또 몇세 계속 나간대요. 솔솔. 그래서 저를 보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마운 게 아니라 몇 세가 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제가 80년대 그거 쓸 때는 전국에 가마토 발굴이 한 4-5군데밖에 없었어요. 근데 90년대 중후반이 되니까 막 100군데가 막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거는 다시 개정을 해야겠다.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가 너무 학생들한테 그렇게 많이들 그 책을 갖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죄를 그만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지 제가 이거를 해서 무슨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아무것도 없이 혼자 이제 독학 내지는 외롭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 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또는 후학들에게 그냥 주고 싶었던 이런 착한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 외람 때인데 인쇄는 좀 받으셨는지. 인쇄는 제가 두세 군데에서 책을 내봤는데 김성대 사장님은 빚을 내서라도 딱 책이 나오면 딱 인쇄를 주시곤 했어요. 틀림없이. 그런데 예를 들면 시공사에서 제가 책이 누가 나왔는데요. 거기는요 다 팔리면 준대요. 그래 제가 다 팔리는 시점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어느 날 또 따지게 했는데요. 어떤 학생이 선생님 2000년에 나와서 나온 제 17개의 논문을 모은 한국도자사 연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5세인가 6세까지 나왔대요. 근데 저는 그걸 쭉 받아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전화를 하고 했더니 조금 소급을 해서 이제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또 몇 세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가마토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팔려야 된대요. 그래서 인쇄라는 거를 그냥 인쇄답게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네요.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선생님이 89년도에 출판하신 한국 도자사로 공부를 했고 학부
때 석사 때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12년에 개정판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냈는데 저는 선생님 그 개정판을 보면서 아, 선생님은 정말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젊은 또 이 후학들이 새로 내는 논문들을 아주 그 논문이 나오자마자 읽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전화를 또 해주시고 막 이러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개정판을 내실 때에 또 마음이 조금 다르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온 그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는 아주 후학들한테 가장 좀 감동을 줬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전국에 다니신 가마터를 다 모으셨고 그게 2005년도에 출판이 됐는데 그 2005년도까지의 모든 그 한국 도자사에서 중요한 가마터뿐만 아니라 모든 가마터를 다 담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을 내실 때 좀 선생님의 그 과정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예경에서 나온 것도 한국 도자사라는 제목이고 일지사에서 나온 것도 한국 도자사였어요. 그래서 그 일지사에서 나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판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안식년에 이제 교수가 되면 한 10년쯤 되면 안식년을 줘요. 안식년에 하려고 딱 봤는데요. 가마터 발굴이 하도 많아서 그거를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개설서를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다니면서 찍은 슬라이드다 뭐다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 그 세월이 한 10년 거의 7, 8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한 2, 3년만 하면 되겠거니 했는데 그 시간이 혼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면을 구하려고 보니까 도면이 흐린 것도 있고 뭐 이상한 도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자 중에 남진주라고 있습니다. 걔가 도면을 예쁘게 잘 그려서 내가 정말 염치 없이 그 친구가 이제 또 도와줬고 내가 또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새롭게 할 수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모으고 봤더니 2005년 정년퇴임과 동시에 이제 책이 나오게 이제 됐는데 한 140곳쯤이 됐어요. 그래서 이 토기부터 다 이제 그 조선시대 말까지를 다 이제 섭렵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는 중에도 계속 발굴이 돼서 또 보고서가 나고 알려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한 이제 는다고 했지만 2004년까지의 자료였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끝이 났는데요. 최근에 광주박물관에서 그거 비슷한 그런 그 뭐 굉장한 이제 그 책들을 이제 시리즈로 낸다 그래서 매우 이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이제 가마터용도 냈다 또는 이제 정말 이제 개정을 해야 할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는 조금 한가롭기는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사이에 이제 요건 조금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한국 문화 시리즈로 이제 그 우리 이제 이런 미술사 관계 책을 내는데 이제 저한테 그 도자사 이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경에서 내는 정식 그 개정판보다는 신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가 2012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나오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논문 또는 그동안의 보고서 이런 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 이제 읽고 또는 되도록이면 각주를 다 넣어주려고 했고 각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뒤에 그 참고 문헌에도 다 넣어주려고 이제 노력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1989년에 일지사에서 나온 거는 내가 학생과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한 개설책이라면 2012년에 나온 거는 모든 자료를 해서 이제 개설서로서는 한번 이게 아주 총괄을 해보자라는 이제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요. 또 그러고 봤더니 2012년 하니까 제가 1962년 도자사 공부를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50 반세기
제가 그 서문에는 그 조금 그런 말을 썼습니다. 딱 50년이 돼서 엄마 이게 또 우연인가? 아유 이거 좀 재밌네.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서 2012년에는 또 그런 재미나는 이제 회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학자들이 자라나는 또는 성장하는 이런 것을 논문을 통해서 아주 참 저는 기쁘게 생각했고요. 그런 논문을 읽고 나면요, 아주 밥을 안 먹어도 행복한 거예요. 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에 나온 한국도저사 개정판은 사실 뭐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제가 외람된 소견입니다만 완전히 새로 쓰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방대한 저술이었는데요. 그 앞에 이제 2008년도에 처음부터 초고는 우리말로 쓰셨지만 출판이 되기는 영문으로 이 코리안 세라믹스가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고민하시던 그런 한국 도자사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영문으로 나옴으로써 한국 도자사를 외국어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그 쓰시는 과정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그게 우리 현실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요청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은 어느 날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번 보세요, 저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거기 이제 공무원들이니까요. 보답적인지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 감지를 말도 못해요. 이렇게 앉아서도요, 막 피부로 느껴지죠. 저보다도 물론 나이들이 다 젊으신 분들인데 다 여자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도자사 개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좀 쭉 저를 보고 설명을 좀 해보래요. 그게 첫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내가 아는 내 주변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다 듣고 나더니 뭐 이러더니 선생님이 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그렇게 다 듣고 나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 직원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뭔지 좀 그야말로 분위기를 좀 파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각주는 그러니까 푼노트 뭐든지 주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평이한 말로 쓰래요. 그러고는 사진 도파는 100매 이하. 그 다음에 원고는 300매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쇄는 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갖는 거고 우리는 그 원고료만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그거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까지 하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요약적인 이제 뭐 한글로 원고를 이제 쓰고 도판도 넣고 이제 했는데요. 도저히 그냥 줄을 안 달고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글을 써본 일도 없고 제 재간이 글세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도저히 잘 안 돼서 그냥 뭐 딱 무시하고 109개의 주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300여 매의 109개면 이건 뭐 참 기가 막히죠. 그다음 이제 그러고서는 도판도 이제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달인가 2달쯤 지나서 영어 번역이 끝났다고 그러고 다 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영어 번역을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봤는데요. 문제는 뭐 도체 문제, 그 몽땅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번역하신 분은 거기서 아주 1급 번역하시는 분인데 이런 전문 분야를 해본 일이 없으신 거예요. 가장 유능한 분이시니까 한 2달도 안 걸려서 다 그걸 다 하셨죠. 그런데 더 놀란 거는 주에 들어가니까요. 주는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몽땅 못 쓰겠는 거예요. 이제 그 주라는 게 많이 이제 뭐 왕조실록이다 뭐다 또는 개인문지 뭐 이런 거야 한문이 나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도무지 이해를 이제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제 여자 동생한테 이거 좀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쪽에서 조금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기 개인으로 그랬더니 언니
이거는 망신이야. 대한민국 망신이래요. 그래서 언니 이거는 나도 못해 이러더라고요. 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하늘이 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가서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만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거든요. 3천만 원 배상을 하래요. 3천만 원 냈대요. 그래서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집을 팔아서라도 3천만 원을 줄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또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능한 미국의 원어민인 그 사람 또 그리고 큰 그 제약회사에서 이 편집을 한 아주 그런 이제 우리 집안한 이제 조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딱 돼가지고 제 여자 동생하고 셋이서 죽기 살기를 한 거예요. 뭐 그냥 뭐 콩뻑듯이만 했는데 요새는 그 메일이 있어서 금방 고치면 금방 가고 금방 몇 초 사이에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은 뭐 죽다 살았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제 동생하고 우리 이걸 해서 결국은 이제 마감일을 이제 맞춰갖고서 이제 줬습니다. 제일 이제 혼난 것이 아까 얘기한 그 주였고 그 다음에 그 주에는 또 누구 논문하면 다 무슨 학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학회지를 어떻게 해야지 이랬더니 은재가 잠깐 교수가 그 글로서리 해가지고 쭉 좀 설명을 하래요. 아마 본인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참 그렇네. 그래서 거기 27개 학회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술사학회 하면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는 한문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또 우리 미술사학회의 이제 주관학회 또 이름 4가지 종류를 딱 해가지고 27개를 이제 해서 글로서리를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자, 그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갑질당한 거요. 뭐 3천만 원은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며,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생을 괴롭힌 거며, 그 다음에 또 미국에 있는 조카까지 괴롭힌 거며, 걔는 뭐 애기 금방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하느라고 죽을 힘을 썼던 거며, 제가 그게 다 지금 정말 빚인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빚을 갚겠습니까? 이제 다 이렇게 애정을 가진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일본 말로 똑같이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해주신 분은 야마다 선생님이신데요. 그 선생이 1997년인가부터 이제 중국 대학에 와서 대학원 과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연세가 한 2살 위셨는데도요, 학부 학생들하고 똑같이 답사 다니시고 공부하시고 거의 한국 사람이신 거예요. 이분이 딱 이제 자기가 그 번역을 하시겠다. 그래서 일본 말로 번역이 돼서 어디 담교사에서 이것이 또 이제 나왔고, 그 인쇄는 물론 다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쇄로 받는 뭐 어머는 별로 없었습니다. 네. 말씀 중에 보니까 제가 그 저서 하나를 그 진홍석 선생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그 미술사 자료화 해석 그 책에 대해서도 조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뭐 저는 저서도 많지가 않아요. 그저 한 11개 정도. 아까 이혜령 선생님. 11개 정도. 어저께 안희준 선생님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제 3권은 공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한 거는 한 8권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술사 자료화 해석하는 거는 진홍석 선생님이 구순되실 때에 제자 9사람이 이제 논문을 써서 이제 증정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 9분의 논문들이 너무 참 열과 숨을 다해서 이제 해주셨기 때문에요. 참 그 책은 뭐 제가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 그동안에 해드리지 못했던 거를 그래도 해드렸구나 하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안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도 있었던 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그 가마 구조에 대한
불기둥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냥 조어를 했는데요. 그 불기둥이라는 용어는 썩 마음에는 안 들어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저 불기둥 해야겠습니다만 그 논문을 거기다가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선생님 50여 년 동안의 그 연구사가 사실은 선생님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도자사 연구의 어떤 산 증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정말 선생님을 그렇게 이끌었던 한국 도자기의 핵심적인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핵심적으로 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참 제일 어려워요. 미학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이런 분 글을 좀 봐도요. 이제 멋있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셨는데요. 저는 뭐좀 어떤 말을 써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은 이제 그 충효동 발굴을 끝내고 7월 17일 날인가 서울을 올라올 때 이제 광주 대학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최순호 선생님이 저를 이제 한 달간 이제 그 쬐끄만 여학생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보고 왜 분청사기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그 이대 박물관에서 처음 보면서 받았던 충격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우물쭈물 이제 했던 기억과 그러면서도 그러면 왜 분청사기가 뭐지? 또는 나아가서 한국 도자기의 어떤 기본 매력이라는 건 뭐지? 어떤 말로 이걸 할 수 있지? 이제 하는 생각을 이제 좀 해봤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하신 거를 생각하면서 뭐 그냥 말도 좀 잘 안 됩니다만 그저 청자하면 어떤 명징성이라 그럴까요? 비색 청자가 주는 맑음 같은 명징성 하는 말이 딱 맞을지 모르겠고 분청사기 하면 역시 뭐 발달하고 대범하고 익살스럽고 뭐 이제 이런 서민적인 것이 풍기는 그런 이제 거가 아닐까. 그다음에 백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뭐 순비들의 문화를 딱 보여주는 그 고결성이라 그럴까요? 고상함이라 그럴까요? 그 백자 또는 청아백자가 주는 게 또 뭐 분청하고는 또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용어는 쓸 수 있는데 그럼 공통되는 게 뭘까? 가장 공통되는 것은 역시 그 핵심은 풍토 양식이 주는 어떤 고유성. 아까 전통이라는 말씀을 앞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고유성.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생겼을까? 역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 풍토 양식이 길러내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세상이 정치권에서는 시끄럽고 뭐 합니다만 그래도 그 한국인의 그 맑은 인간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가 역시 우리 풍토가 주는 이제 그거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러고는 그래도 참 대범하면서도 순수해요. 우리 다 이 개개인 만나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이 도자기도 사람이 빚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제 그 인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뭐 따로 된 미술품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인성이 청자, 분청, 백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역시 그 사람을 그 장인을 길러낸 풍토 양식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딱 맞는 대답이 됐는지 좀 그렇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에 선생님께서 한국 도자사를 연구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요. 그 박사 논문 쓰실 때 경기도를 답사하다가 충청도로 가실 때 용기를 내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50년 동안의 선생님의 그 이력이 정말 도전이었다는 거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셨고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나온 패널들을 보듯이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한국 부자사를 공부하는 후학들을 지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0년 동안의 그 저술과 교육과 이런 거 속에 항상 선생님 늘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점에서 후학들에게 당부의 말씀,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제 충북대학에서 이제 선명퇴임을 했습니다만 충북대학에서 저한테 배운 학생이든 또는 다른 학교의 학생이든 부자사를 한다고 하면요 하재 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이제 학생인데도 뭐 석사 논문 심사가 들어온다든지 박사 논문 심사가 들어온다든지 이제 박사 논문은 뭐 이제 처음 보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 논문을 제가 읽을 때요 그게 완전히 제가 그 상대방 학생이 돼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날 잘못 쓴 데 가서는 막 열도 나고 또 막 잘 쓴 데 너무 얘가 어쩌면 이렇게 신통방통하냐 저도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논문 심사 논문을 읽는 것도 저는 참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윤정 선생님이 제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뭐 놀라는 점도 있고 또 본인도 이게 두고두고 이제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래서 그 학생들이 다 이제 제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이제 나가면 그래도 이제 뭐 쭉 이제 오는 학생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있고 이제 합니다만 거기서 제가 그동안에 아는 지식을 한번 다 얘기를 해줄까. 그리고 막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설명하라는 얘기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설명을 해주면 그래도 또 거기서 이제 이제 알아듣는 사람 또는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혼자서 했지만 너희들은 빨리 내가 그동안에 한 거를 다 가지고 좀 더 나은 공부를 해라.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발전된 좋은 글을 써라. 좋은 학자가 되어라. 아마 이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학들이 어리지만 이제 저하고 다 같이 늙어가고 또 이제 그러고 있기 때문에요. 뭐 그냥 뭐 제자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공부하는 뭐 동료다, 동학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제 말씀 중에 그 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석사 때 선생님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제 논문을 이제 봐주셨는데 그때 이제 아마 선생님을 만난 게 제가 아마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인연이 된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이제 선생님께 너무 이제 감사드리고 또 선생님한테 제가 느끼는 건 학생들의 얘기를 진짜 잘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항상 했고 그다음에 너무 꼼꼼하게 이제 모든 학생을 다 지도를 해주셔서 저는 심지어 선생님이 지도 교수님이 아니셨는데도 그렇게 해주셔서 항상 이제 감사한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선생님. 이혜령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혜령 선생님 한 말씀 네. 그 아까 그 충효동 대표의 그 미팅을 흐릿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흐릿하게 한 게 누가 한지 모르고 봤거든요. 네, 사이 되게 흐리다. 저도 그렇게 좀 봤는데 선생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제가 마음에 되게 와닿는 거예요. 세월을 건너뛰어서. 그래서 잊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저희가 이 순간에 오기까지 사실은 저희가 우리가 잘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많죠. 그렇지만 사실 그 밑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쌓여서 오늘의 저희가 있는 건데 저희가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한테 좀 일깨워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학생들 지도하실 때 특별히 뭐 이렇게 중점을 두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논문답게 이제 이걸 써야 하는데 막 허황된 얘기 주문으로 보는 건 죽겠고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뭐를 딱 그래도 이 학생이 보려고 했느냐 하는 거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럼 그거 보려고 한 거에다 좀 초점을 맞춰주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네요. 또 얘기를 너무 혼자서 많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사실 놀라운 게요. 그 많은 가마도를 사실 두렵거든요. 산속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짐승도 나올 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면 헤매거든요. 그거를 그 두려운 작업을 그 모르는 곳에 가서 지도 하나 들고 가서 그렇게 보셨다는 게 정말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한테 사실 몸으로 되게 실천해 주시고 이렇게 공부해야 돼라는 열정을 깨우쳐 주신 것 같으세요. 그런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요. 제가 이제 가마터를 찾아 간다. 또는 가마터 발굴하는 데를 간다 그러면요, 갑자기 찌뿌둥하고 머리가 아프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싹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즐겁게 하고 이제 오면 또 막 굉장히 뭐 즐겁고 또 그게 또 제 여기 자료라든지 이게 또 하나가 이제 되고 이제 그러는데요. 실은 제가 이제 그 예술 한 곳을 다니고서 쭉 했을 때 이제 80년대 그 전반에 이제 제가 이제 학위를 딱 끝났어요. 아직 뭐 전임이 되기 전이었죠. 한 번은 그 이 얘기는 여기도 안 썼습니다. 저 김금화라는 유명한 뭐 요새 말로 말하면 뭐 점쟁이지만 그 양반은 격이 다른 아주 그 높은 걸 딱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양반의 다큐멘터리를 KBS에서 쭉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우리 딸이 셋이서 같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충격을 좀 받으면서 어떤 대목에 가서는 좀 눈물도 좀 이게 찔끔찔끔 나기도 하고 너무 생생한 현장을 얘기를 하시니까요. 그럼 막 빨래를 하고 막 이러고 손에 비누가 막 묻었어요. 근데 갑자기 강원도의 어떤 산신령이 불러요. 그러면 이거 딱 지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작도 타는 것도 물론 나고 이제 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다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조금 감동스러운데 좀 잠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이 딸을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나는 지금 저거를 보니까 네 엄마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동안에 마누라가 미쳐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는 걸 차마니 뭐 말리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거예요. 상팔이 참 집에 갖다 늘어놓으니 그 많이나 돼요. 그리고 치우지 못하니까 며칠 지나면 그 미세먼지가 벌떡벌떡 거리잖아요. 그냥 그것도 맨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미쳐서 즐겁게 평생을 군청사기하고 같이 놀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저는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지금 들으니까 전생의 도공의 따님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신 도저사학자라는 지금 생각이 딱 들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선생님을 모시고 하는 대담의 마지막 질문을 제가 지금 미술사학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어서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한국미술사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했고 선생님은 거의 한국미술사학회와 시작과 그 과정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994년에서 95년에 한국미술사학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후배들이 어떻게 더 한국미술사학회를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62년에 대학원을 왔기 때문에 거의 58년간 학회하고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홍석 선생님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조교였던 저거가 강경수 너 오늘 저녁 때 뭐해? 이러시어요. 그러면 막 별일 뭐가 있어도 뭐가 있다고 할 수가 있나요? 뭐 별일 없어요. 막 그래 오늘 우리 집 가. 이러시는 거예요. 가면 이제 풀을 붙이는 거예요.
그 고고미술이라는 잡지가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데 거기에는 일일이 사진을 다 현상을 해가고 하나씩 다 이거를 이제 붙이는 작업이니까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현상 해오는 거는 항상 이제 정용호 선생님이 하고서는 막 자전거 타고 그 숙명여고에서 만들어갖고 막 오시면 또 그 또 뭐 또 얘기가 또 길고 그러고서는 이제 모두 앉으셔서 풀로 딱 해서 몇 페이지 딱 붙여 딱 붙이고 또 그다음에 딱 넘겨 어디다 붙여 이제 이걸 딱 이제 지시하면 다들 동시에 똑같이 탁 붙이고 풀해서 딱 붙이고 이랬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박하게 그저 그 삼겹살에 소주가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 그냥 앉으셔서 삼겹살에 소주를 이제 잡수는데 뭐 그때는 한옥이 진 선생님 때는 한옥이기 때문에 넓기나 했나요? 좁은 방에 다 이렇게 붙어 앉아서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고서도 너무너무 다 즐거우셨던 거예요. 그런 그 따뜻한 초창기니까 그랬습니다만 따뜻한 그 애정이 그냥 이렇게 흐르는 이제 그런 이제 학회였고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30년 됐을 때는 한국미술사학회라는 이름이 되고 이 방도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안 선생님이 이제 그 회장으로 해서 이제 그 2년 연임도 없이 2년씩 딱딱 하자 이런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 정해지게 된 것이 그 2년 먼저 하셨던 정양로 선생님이 이제 딱 이제 연임이 아니고 담임으로 하자 해서 정 선생님이 딱 1988년에 회장이 되시면서 정관도 다시 다 정리하고 모두 다 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박물관에 그 곽동석 선생이 그 밑에서 그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많이 이제 이렇게 안정이 되고 학회 미술사 학회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때 거의 이렇게 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집도 구할 수가 있었고 또 안 선생님이 이제 거기에 딱 해서 뭐 이제 뭐도 이름도 바꾸고 뭐도 하고 로고도 만들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벽돌 한 장씩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60년 동안에 다 벽돌 한 장 한 장 놓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꽤 큰 학회가 1000명이 넘는 이런 학회가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 사회라는 것은 벌써 조직이 커지고 또 이렇게 되면 여기는 허대히 서로 갈등 구조가 생기는 것이 인간 사회의 속성이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그런 갈등 구조가 아닌 즐거운 학회가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자기의 욕심, 탐심을 내려놔야 해요. 이걸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뭐 학회 임원이 됐다든지 회장이 됐다든지 뭐 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만 가지면요 그냥 굉장히 즐거운 언제든지 학회에 먼저 오고 싶은 요새는 이제 뭐 학회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학회가 돼서 앞으로 또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하여튼 이 학술 단체는 순수해야 하고 욕심이 없어야 하고 서로 양보해야 하고 이런 자세면 또 앞으로도 60년 내지 100년 영원히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편도 없고 내 편도 없어요. 사실 내 편이 너고 너가 또 내 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갈등 구조는 이제 또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드렸는데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 총회는 안 와요. 그런 그 옛날에 이제 저도 조금 그 겪었던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요. 그 안 좋은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해서 총회는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뭐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현실을 피했다라는 얘기로는 좀 비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고 또는 봉사하고 이러는 자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다큐멘터리 보신 그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모시고 오는데 마당에서 배웅을 해주셔서 선생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의 그 진솔한 말씀들을 들려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게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을 가까이서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서 선생님께 늘 들었던 한 가지가 가장 가슴에 남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선생님은 앞전에 순수함을 말씀하셨는데 진실됨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가 게으르지만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앞으로 좀 더 저도 용기를 내서 선생님의 그 학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후학이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한국미사학교 창립 60주년 강경숙 선생님 모시고 한 언러와의 대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